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저는 주로 KUI 문제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15년 초등부 3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백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가 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고요. 여기서 1번에서 시작해서 이 15번까지 가는데 경우의 수를 모두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8이라는 특별한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 8은 꼭 거쳐야 되는 경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1번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시작점은 고정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은 고정이고요. 1번에서 시작을 해서 8번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와 이 8번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해서 이 15번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를 곱해주면 이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 세로의 길이와 이 가로의 길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최대 15의 값을 가지고요. 이 특별한 값 8은 존재하는 경우는 1부터 이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범위 안에 숫자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0이 입력된다면 이 특별한 숫자 k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문제를 읽으면 보통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설명을 간단하게 적으면 아까 제가 했던 말 거의 똑같습니다. 뭐 1번 뭐 3과 5가 들어오면 1번부터 5까지, 6번부터 10까지, 11번부터 15까지 이렇게 줄줄이 적은 다음에 2000별에 적고 8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8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8까지 가는 경우의 수, 8에서 15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항상 보실 때 이 초보자들은 이 범위를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력이 늘수록 이 범위를 아주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고 숫자의 뭐 인티저로 표현이 되는 게 롱롱으로 돼야 된다라든가 뭐 등등 뭐 타임 컴플렉시가 n 제곱인데 이 범위 안에서 n 제곱이 솔루션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뭐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이 되니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꼭 정확하게 찍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했던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뭐 1에서 8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 번을 구해보고 1, 2, 3, 8, 1, 2, 7, 8, 1, 6, 7, 8 그리고 뭐 8에서 15까지 가는 경우의 수 8, 9, 10, 15, 8, 9, 14, 15, 8, 3, 8, 13, 14, 15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한 가지에 대해서 1, 2, 3, 8 경우에 대해서 8, 9, 10, 15 1, 2, 3, 8 8, 9, 14, 15 1, 2, 3, 8 8, 13, 14, 15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고 한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한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모두 더해서 9가지 다시 말하면 세 가지 곱해서 9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n과 m이 3과 5일 때 8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으면 그 부분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왜냐면 시작점 1,1에서 3,2까지의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또 반대로 또 8, 그러니까 2,3에서 아니죠. 3,2에서 5,3까지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어떤 값 8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 8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1에서 2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도 당연히 하나입니다. 1에서 3까지도 당연히 하나입니다. 왜냐면 1에서 6을 들렸다, 7을 들렸다, 8을 들렸다, 3을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이 되게 되고 1에서 바로 2, 3으로 가면 두 번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탑
라인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는 하나가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직선이 가장 빠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1에서 6으로 11에서 모두 다 하나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7까지 가는 경우의 수의 최단거리는 몇 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2에서 오는 경우, 6에서 오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8에서 오거나 12에서 오게 되면 최단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8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직관적으로 7을 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최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8을 가지는 않았지만 다시 7로 돌아갔을 때, 7을 가지 않았지만 7로 돌아갔을 때도 당연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최단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아까 설명으로 들어가서 이 7의 최단거리는 2에서 오는 경우, 6에서 오는 경우, 아까 말했지만 2는 하나, 6도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8 같은 경우도 7에서 오는 경우, 3에서 오는 경우를 합한 경우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이 14의 경우에는 9에서 오는 최단거리, 13에서 오는 최단거리, 그래서 4와 6을 더해서 10이 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8이라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도대체 x가 3이고 y가 2라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뭐 이 빨간색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저는 이 좌표를 다 1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좌표입니다. 그래서 k 값에다가 m을 더하고 1을 빼고 다시 m으로 나누면 y 값이 나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처음에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써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인풋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써봅니다. 그래서 1을 5로 나눴을 때 y축이 몫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1을 5로 나눴을 때 y축의 좌표는 1이지만 몫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4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4개에 4를 더해준다면 1에 4를 더해준다면 1이 되고 2에 3을 더해준다면 1이 되고 3에 2를 더해준다면 1이 되고, 그래서 이 k 값에 m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주면, 이 경우 하나를 빼주면 그리고 m으로 다시 나누면 y좌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x좌표도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신 다음에 보시면 특별한 점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나머지와 x좌표는 동일하다가 나머지가 0일 때는 m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라이브 코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모두 다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할 것이고요. 바로 저지를 해서 이 코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의 사이즈는 아까 문제에서 15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0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는 16을 잡게 되고요. 경우의 수를 저장을 할 변수를 배열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입력을 n과 m과 k를 입력받게 됩니다. 자, 일단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경우의 수를 -1로 일단 초기화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이 이 캐시에 -1 값이 있으면 그 값은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결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입력을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n과 m과 k를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k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두 개를 나누게 됩니다. k가 0인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꼭 들려야 되는 경로가 그 중간 지점이 없는 경우, 또는 0이 아닌 경우는 중간 지점이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이제 dp로 풀게 될 건데요. solv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xy를 두면
x좌표, y좌표의 개수의 만큼, 사이즈의 만큼 맞는 이제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리턴 시켜준 함수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x가 1이거나 y가 1이면 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현재 이 상태의 값을 보고 이 값이 비어있지 않으면 그냥 RET를 리턴해주면 그냥 맞는 결과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리턴이 되는 거고, 만약에 RET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RET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PPT를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이 14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14보다 x좌표가 하나 작은 13의 경우의 수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요. 또는 이 9라는 값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아직 값이 안 차고 이 부분도 값이 안 차면 계속 리커시브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오면 얘는 1이기 때문에 리턴을 시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아직 안 찼기 때문에 물어보게 될 건데, 뭐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러다가 결국에는 뭐 여기를 만나서 다시 또 줄줄이 차서 값을 다시 채워서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솔브라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솔브에서 n과 m을 넣어주면, 그리고 printf %d에 ret를 출력해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k가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YY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 센터의 Y는 PPT를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K에 M을 더하고 마이너스 1을 하고 다시 M으로 나눈 몫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X는 원래는 M을 나눈 K를 나눈 나머지였는데, 만약에 XX가 0이면 M을 리턴 시켜주고 아니면 XX를 리턴 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YY와 XX의 경우의 수에 곱하기 솔브 n에서 YY를 빼시고 한 개를 더하고 m에서 XX를 빼시고 한 개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8이라는 이 X축의 좌표가 3이 되게 되는데, 이 3부터 5까지 하나 둘 셋 빼기면은 두 칸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 칸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을 시켜 주시면 문제가 모두 다 풀리게 됩니다. 샘플의 입력은 Y축의 좌표가 3이고 X축의 좌표가 5고 특별한 수가 8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9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이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본다고 좀 틀린 경우도 있고 맞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떤가요? 초등부 문제라고 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쉬운 것까지 강의를 해줘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QI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대회에 1년에 한 번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공신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문제의 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Y 문제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계속 하실 것이고요.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셔서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나고팔이었습니다.